안녕하십니까. 대한바른자세연구의 이영석입니다. 오늘은 활법인들이 보는 기본적인 진단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디가 불편한지, 어디가 나빠졌는지에 대한 진단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눈으로 살펴보는 시진법과 상담자와의 문답으로 살펴보는 문진법, 그리고 직접 만져보는 촉진법 등 이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이 세 가지의 방법을 모두 살펴본 후에 결론을 지어서 답변을 해야 하는 거죠. 오늘은 그 중에서 시진법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시진은 눈으로 보고 현재 상태가 어떤지 살펴보는 방법으로 상담자가 상담실에 들어올 때부터 바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걸음걸이를 보고 그의 동작이 고른지 대칭적인지를 살펴봅니다. 정상적인 보행이라면 팔과 반대쪽의 다리를 나란히 흔들며 걷겠죠. 이때 팔을 흔드는 동작에서 규칙적인지 좌우 대칭적으로 흔드는지 살펴봐야 하는 겁니다. 외투를 벗을 때 나타나는 어깨의 움직임을 관찰합니다. 비정상적이라면 한쪽이 일그러지거나 움찔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통증이 있는 사람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움직이게 되면 통증을 느끼게 되니까 비정상적이지만 통증을 느끼지 않는 방법을 이용하려고 하겠죠. 활법인들은 이런 순간순간들을 포착하여 진단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비정상적인 부분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양쪽을 서로 비교해 보는 거예요. 양쪽을 비교하는 방법은 시진법뿐만 아니라 촉진법이나 운동 범위를 측정할 때에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먼저 상담자의 머리, 얼굴을 보세요. 정상적이라면 머리는 지면과 수직으로 유지되어 있고 신체의 동작과 협조를 이루어 부드럽게 움직이게 되겠죠. 머리가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 있지는 않은지,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이렇게 돌아가 있지는 않은지를 관찰하는 겁니다. 머리의 위치가 정상적이지 않는 것은 대개의 경우 직업적인 자세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머리가 왼쪽으로 기울었다면 경추는 오른쪽으로의 이렇게 측만 변형을 의심해야 하는 거고, 오른쪽으로 기울었다면 경추의 왼쪽으로의 측만 변형을 의심해야 하는 겁니다. 머리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아가 있다면 경추는 시계 방향으로 회전 변형을 의심해야 되는 거고, 왼쪽으로 돌아가 있다면 경추의 반시계 방향 회전 변형을 의심해야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의 대표적인 증상이 두통이에요. 머리가 무겁고 아프죠. 때로는 불면증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시력이 나빠지기도 하고 건망증이 심해지기도 해요. 목 앞쪽의 수술 자국은 대개 과거에 갑상선 수술을 받았던 흔적을 나타내는 것이며, 목 앞의 전 삼각부에 있는 불규칙한 반응은 과거에 앓은 결핵성 임파선염의 흔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걸음걸이를 관찰할 때는 몸 전체를 순간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서 어디가 비정상적인지를 빠른 시간에 관찰해야 하죠. 처음엔 이런 순간 포착이 매우 어려울 거예요. 그럼 상담자에게 일어나서 다시 한번 걸어보라고 하세요. 반복해서 관찰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한눈에 들어오는 걸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절룩거리는 다리가 있는지를 관찰하고 어깨와 골반을 먼저 살펴보는 겁니다. 만약 어느 한쪽 다리를 절룩거리거나 땅에 끌면서 걷는다면 그로 인해서 다른 곳의 진단이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유의해야 합니다. 좁은 보폭으로 발을 끌듯이 빠른 걸음을 걷는다면 파킨슨병을 의심해 볼 수도 있습니다. 휠체어에 의존하는 사람도 어깨의 높낮이나 몸의 균형을 살펴야 합니다. 걸음걸이가 자연스럽다면 어깨를 살펴보세요. 어깨가 앞쪽으로 이렇게 굽어진 상태는 아닌지, 어느 한쪽 어깨가 더 올라가 보이진 않는지를 살피는 겁니다. 어깨가 앞쪽으로 굽어진 상태라면 흉추는 후만 변형이 되어 있을 경우가 많아요. 어느 한쪽의 어깨가 올라간 것처럼 보인다면 흉추의 측만 변형을 의심할 수 있죠. 만약에 오른쪽 어깨가 왼쪽 어깨에 비해서 올라간 것처럼 보인다면 흉추는 오른쪽으로 측만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왼쪽 어깨가 높다면 흉추는 왼쪽으로 측만이 될 경우가 높겠죠. 이렇게 어깨로 인해서 흉추의 변형이 온 사람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증상이 소화기 질환이에요. 자주 체한다거나 신물이 넘어온다거나
속이 쓰리다거나 하는 증상들이죠. 또한 쉽게 피곤을 느끼는 증상을 나타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깨가 앞쪽으로 이렇게 굽어진 상태가 되려면 고개를 숙이고 두 손으로 뭔가를 만들거나 일을 하는 사람이겠죠. 걱정 고민거리가 많은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깨가 이렇게 축 처지게 돼요. 이것은 음양의 원리에서도 나타나는데 음양의 원리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따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한쪽 어깨가 올라간 사람이라면 어느 한쪽 팔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일 거예요. 그럼 한쪽 팔을 어떻게 더 많이 사용하는 사람일까요? 스포츠로 비교를 한다면 테니스나 농구, 배구, 골프, 볼링 등등 팔을 앞, 위로 사용하는 사람들 중에서 한쪽만 열심히 하면서 스트레칭은 별로 안 하는 사람들일 겁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쪽의 어깨가 올라가 보이는 거예요. 골반을 봅니다. 걸음걸이에서 골반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거예요. 골반의 유동거리는 앞에서도 설명을 드린 바 있지만 보행 중에 골반과 몸통의 측방 이동은 좌우 약 1인치 정도이고 골반의 수직 방향 이동도 상하 약 1인치 정도입니다. 이 기준으로 골반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골반의 측방 이동이 좌우 같은지 다른지를 보는 겁니다. 걸음걸이에서 두 다리에서 지탱하는 힘의 비중도 중요하거든요. 보폭도 중요하고요. 걸음걸이에서 두 다리가 분담하는 힘의 비중이 다르거나 보폭이 좌우 다르다면 당연히 고관절이나 골반에 문제가 있겠죠. 의자에 앉아있는 자세, 서 있는 자세에서도 시진법은 계속 작용해야 합니다. 신발을 벗고 다시 신을 때의 몸의 움직임, 침대에 누워있을 때의 머리부터 발끝까지의 몸의 균형도 관찰해야 하죠. 마주보고 있을 때 얼굴의 색을 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요. 한의학적으로는 청, 홍, 황, 백, 흑색의 5가지 색깔을 간, 심, 비, 폐, 신 등 5가지의 장과 담, 소장, 위, 대장, 방광 등의 5가지 부에 대입을 시켜 관찰하기도 합니다. 간담이 안 좋은 사람은 얼굴이 푸른빛을 띠고 심장이나 소장이 안 좋으면 붉은색, 비위장이 안 좋으면 노란색, 폐나 대장이 안 좋으면 하얀색, 그리고 신장이나 방광에 문제가 있으면 검은 빛을 띈다고 하죠. 손톱으로 관찰을 하기도 합니다. 손톱의 색깔은 연분홍빛이 좋은데 만약 하얗게 보인다면 혈액 내에 헤모글로빈 성분이 부족한 것으로 간 질환을 의심할 수 있고요. 색깔이 유독 붉게 보인다면 고혈압이나 심장 질환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중풍 환자들의 경우에도 손톱이 붉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손톱 아래에 흰색 반달 모양이 없다면 영양 부족으로 음식 섭취가 부족한 사람일 거고요. 손톱에 검은 세로줄이 생긴다면 심한 영양 부족 상태이거나 흑색종을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진법만으로 진단이 확실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문진을 하고 촉진을 하는 겁니다. 결론은 항상 모든 걸 체크한 후에 종합적으로 설명을 해야 합니다. 섣부른 결론은 오진으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이죠. 자, 오늘은 시진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궁금한 부분이 계신 분은 댓글을 올려주시거나 옆에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감사합니다.